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양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인데, 금양이 여기 3월 초에 469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지난 2월 초, 그쵸? 2월 초에 뭐가 있었냐면,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있었죠.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고 보통 그 성장주들의 움직임은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성장주 외적인 다른 종목들이라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나서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조정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정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금양을 포함해서 한국의 2차 전지 종목들은 거의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보다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간을 2주 안으로 딱 잘라서 보고 잘라서 봤을 때 그 단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서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시세에 대한 원리죠. 그 시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실제 인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건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실제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쵸? 석 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17%, 2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등락률은 3%, 4%이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고 이것조차도 시장 등락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월등한 수익을 보이고 있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운 좋게 한두 종목을 먹고 나서 뭐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관련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 제약이 있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화면이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11일 날 처음 공략을 했고 이틀 뒤에 매도를 했죠. 정확하게 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의 수익 구간,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 그 다음날 또 매수, 즉 3월 14일, 15일까지 매수한 결과 오늘 21%의 강세. 그쵸?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HLB 제약은 지금 뭐 실적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쵸? 급등세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만 21%의 수익, 그쵸? 물론 이건 종목 수익이고 아까 전에 제가 종목과 계좌 수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좌 수익을 인증하는 게 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매매하고 있는 타점을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주식은 내려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바닥일 것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월 21일 시장가 매수 타이거 일렉 8시 43분, 시장가 매수 PSK 8시 44분 이렇게 진행이 되죠. 모두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하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8% 정도의 강세 구간, 장중에는 20% 가까운 강세 구간에 들어갔고 당연히 지금 보유 중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오늘 7%대 강세 구간, 그리고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손절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라붙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 결국에는 7%대 강세, 즉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주도주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주도주 공략에 필요한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한 내용을 보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이죠.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해서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했을 경우 75%의 수익 구간. 자,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시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한다.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거기서 타점을 잡아야 요런 그쵸? 단기간에 뭐 10에서 20% 많게는 40에서 50% 이상씩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다 아셨을 테니까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가를 확인하고 주가가 어디까지 반등을 하는지 그쵸?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차 전지는 23년도에 강했죠. 23년도에 실적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4분기에는 양극재 업체들 기준에서 거의 모두 적자를 냈죠.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나왔는데 퓨처엠은 사업 범위가 좀 넓어서 그런 거고요. 2차 전지 사업만 보면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리튬 가격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23년도 거의 한 7월 달 정도가 고가였죠. 여기 금양 같은 경우에 19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7월 달이니까 이 구간까지 갔을 때 왜 올라갔을까요? 이때는 뭐 실적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은 무조건 앞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양의 뉴스를 보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여기 2차 전지주 반등, 뭐 테슬라와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리고 뭐 AI 바이오 열풍의 순위가 올라간 내용들, 뭐 주도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주가 올랐는데 꿈에 2차 전지 개발한 금양 회의론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 중요하지 않진 않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뉴스들 있죠. 흔히 얘기하는 재료, 호재, 모멘텀 이런 내용들은요. 가격이 반영된 이후에 나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호재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그냥 쉽게 10,000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겁니까? 20배 정도가 올라갔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을 보면 어떻죠?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간다. 즉 실적이 좋아지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맞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기 쉬운 구간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죠. 2차 전지는 왜 합니까?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누가 힘을 써야 됩니까? 각국 정부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힘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뭐예요? 환경 문제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그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0원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20배, 5,000원 정도부터 출발한 거니까 5,000원으로 잡으면 40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장의 평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시장의 평가상 고가가 19만 원이고 시장의 평가상 저가가 7만 원입니다. 거의 한 70% 정도 하락한 가격이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고 469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469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해야 되지만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는 에코프로 BM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의 반등은 그렇죠? 에코프로 BM의 반등은 선반영 구조, 즉 상승할 때만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본다면 10월, 11월, 12월 뭡니까? 4분기죠. 4분기 동안 주가가 실적이죠.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12월 달부터 44조짜리 수주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리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가 따지면 33만 원부터 20만 원 초반까지 한 10만 원 정도 빠지면서 한 30% 정도의 조정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상치를 한참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 안 빠지는 겁니다. 금양은 먼저 올라와서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에코프로 BM이 지금 정도
크게 오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정도 가격대만 유지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금양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 이 구간에서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시세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타점 관련된 내용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금양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자람 테크놀로지 있죠.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이런 거 말고도요,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2월 초 신고가 돌파 구간,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몇 프로? 47%.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이 발생을 시킨 거고, 그리고 금양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내용 보세요. 그쵸?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왔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지금은 제일 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이 하락한 만큼 고가에 대한 매물대가 탄탄하게 쌓여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돌파 구간에 대한 확인. 정확하게 이 구간이죠. 이때 469 관련된 이슈가 처음 터졌고, 저는 시가 공략이 됐습니다. 정확히 11만 100원, 3월 5일이죠. 그쵸? 그랬을 때 바로 다음날 매도했을 때 15%, 그리고 매수. 그쵸?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매수도 하지 않고 말만 떠들고 계좌 인증도 안 하는 건 그냥 드러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그쵸? 금양에 대한 실시간 타점, 즉 어떤 식으로 보유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갈지 그 내용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올해 1000%로 만들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 나가는지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돈은 안 받지만, 그렇죠.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는.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이다. 그래야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금양에 대한 기준치를 잡을 때는 에코프로 BM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자. 그랬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고, 그쵸? 금양으로 수익 난 부분까지 제가 다 오픈을 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세 원리와 타점에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관련돼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뜨면 그게 강세 종목이고요. 강세 종목을 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 구간이고, 신고가를 지나쳐야만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한 종목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을지,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분류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